자, 641번. 자, 입자설과 파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1번. 프레넬은 회절을 이용해서 빛의 성질을 설명했다. 요거 맞고. 자, 2번. 영은 뉴턴의 입자설을 받아들여서 입자설이 아닙니다. 간섭무늬는 파동설이에요. 2번 틀렸고. 자,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입자설을 주장을 했고요. 틀렸고. 하위 헌스는 파동성을 주장하면서 빛의 반사와 굴절을 설명했다. 이거 맞고. 자, 푸코는 물속에서 빛의 속력을 측정하여 빛의 입자설을 지정한 게 아니라 파동성을 지시를 했죠. 그래서 5번 틀렸고 6번 맞고 7번도 맞습니다. 자, 642번. 자, 빛과 관련된 현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홀로그램은 간섭이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을 나타낸 거고, CCD는 광전 효과죠. 얘는 빛의 입자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억. 물 위에 뜬 기름막이 다양한 색깔로 보인다. 이거는 파동이고 간섭이죠. 이거 맞고. 자, 전하 결합 소전은 빛의 회절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이거 입자설이죠.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고,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자설하고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동시에 드러나진 않는다. 자, 643번. 자, 이중슬릿을 통과한 무늬. 이러한 무늬를 우리는 간섭 무늬라고 하시면 되고, 밝게 보이는 곳은 보강, 어둡게 보이는 곳은 상쇄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 빛의 성질 중 간섭과 관련된 현상이다. 맞고. 스크린에 무늬가 생기는 것을 광전 효과라고 얘기한다. 광전 효과는 입자고 간섭 무늬는 파동입니다. 영은 이 현상을 근거로 빛의 파동성을 주장했다. 맞습니다. 정답 3번. 자, 640 몇 번입니까? 4번 볼게요. 자, 단색광을 비췄더니 광전자가 튀어나왔다. 광전 효과가 일어났죠. 파동성이 아니라 입자성이고,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문턱 진동수가 다릅니다. 이거는 금속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한계 진동수라고도 합니다. 자, 금속판에 비추는 단색광의 진동수가 클수록 튀어나온 광전자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 자, 645번 볼게요. 광전 효과 실험 장치이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확인하는 거고, 전류계를 이용하여 광전자가 방출되어 있는지를 여부와 광전자의 양을 알 수가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출되는 여부는 바늘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양은 세기잖아. 그러니까 바늘의 눈금의 크기라고 하면 될까? 눈금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금의 크기. 디귿. 전압기를 이용하여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알 수가 있냐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max 제곱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게 전자기하학에서 단위 전압에다가 전압을 곱하면 되는데, 이때 전압이 저지전압 또는 정지전압이라고 하는 전압을 곱하면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번도 맞습니다. 자, 646번 봅시다. 자, 검전기를 음전하로 대전을 시킨 다음에 금속박이 벌어져 있도록 하고 단색광 A를 비추고 금속박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가 상태에서 A와 세기가 일단 같은 B를 비추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가 상태에서 B의 세기를 다의 2배로 하여 관찰을 한다. 금속박의 움직임을 봤더니 오므라들었다. 오므라들었다는 얘기는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고, 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A를 비췄을 때 일어났다는 얘기는 A의 한계 진동수가 A의 진동수가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보다 큰 거고, B를 비췄을 때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B의 진동수는 금속의 한계 진동수보다 작아요. 그러면 라도 마찬가지 변화가 없어야 되고, 됐죠? 세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세기하고는 에너지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세기를 2배를 한다 하더라도 변화는 없습니다. 자, 기억.
나에서 금속판의 전자가 광전자로 방출되어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맞고요. 리을 나 실험 결과 오므라든다가 아니라 변화가 없다라고 하셔야 되고 디귿 A의 진동수는 B의 진동수가 크다. 맞죠? 왜냐하면 B가 한계 진동수보다 작고 A는 한계 진동수보다 크기 때문에 B가 A보다 작아. 그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 요거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47번은 해설을 봅시다. 해설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대로 서술하시면 될 것 같고 648번 자, 광전 효과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해석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입자설이죠. 자, 빛은 광자의 흐름이다. 맞고 세기는 광자 수에 비례한다. 맞고 한계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광자 한계 에너지는 HF로 계산한다. 광자의 에너지가 금속의 1함수보다 클 때 광전자가 방출될 수 있다. 맞아요. 5번 광전 효과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금속에 도달하는 광자 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광자의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자, 649번 단색광 A의 진동수는 단색광 B의 진동수의 3배이다. 얘를 F라고 한다면 얘는 3F가 되겠죠. A의 광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E0라고 한다면 자, 그럼 E0는 3HF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B 광자 6개가 갖고 있는 거 B 광자 6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HF에다가 6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6HF죠. 그럼 얘는 3HF니까 220가 되겠다. 자, 그래서 6개 갖고 있는 에너지는 220라고 하시면 돼요. 650번 봅시다. 최대 운동 에너지와 진동수의 관계인데 일단 F0는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 W는 1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F0 맞고 1함수 이거 맞고 EF0의 단색광을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W다. 그럼 보세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에다가 W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 됐죠? 근데 W가 얼마냐면 HF0가 돼요. 요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광자 빼기 HF0. 그럼 광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EHF0죠. 그러면 HF0를 빼면 HF0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1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651번 볼게요. 금속판 P에 단색광 A, B, C를 각각 비추었을 때 광전자 방출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파장은 A가 B보다 짧다. 파장은 A가 B보다 짧다.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자, 방출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EA, EB. 자, 그럼 일단 A, B를 비추었을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금속판 P의 한계 진동수보다는 A와 B의 진동수가 큰 거고 C는 방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니까 자, 진동수 관계가 이렇게 되겠네. A가 B보다 크니까 FB, FA. A가 B보다 진동수가 커요. 그러면 니은번은 틀렸네. C가 제일 작으니까 작다라고 하시면 되고 얘는 아무리 오랫동안 비추어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왜? C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작아서. 누구보다 작다? 1함수보다 작다. 틀렸고 정답은 1번입니다. 당연히 진동수가 클수록 방출되는 에너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1번. 자, 652번 봅시다. 가나는 동일한 금속판이기 때문에 한계 진동수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F, 4F인 단색광을 각각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3F랑 4F를 비췄는데 광전자가 3개 튀어나갔다는 얘기는 일단 빛의 세기는 동일한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대 운동 에너지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래. 그러면 가에서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2라고 한다면 나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가에서 2는
3HF 빼기 HF0 그 다음에 나에서 이 2는 4HF 빼기 HF0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문턱 진동수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그러면 2배를 해서 빼버리면 되겠네. 2배를 해서 빼버리면 요 녀석이 0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HF 그 다음에는 더하기 HF0가 되겠네. 그럼 HF0는 2HF이기 때문에 HHF0는 EF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53번. 진동수가 각각 F, EF인 단색광 AB를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금속판 X에 1함수를 WX라고 하고 금속판 Y에 1함수를 WY라고 한다면 자, 여기 좀 볼까요? 여기. 자, F를 비췄을 때랑 EF를 비췄을 때 여기 한번 볼게. 자, 그럼 B를 비췄을 때는 얼마냐면 920가 EHF 빼기 WY가 되고 그 다음에 A를 비췄을 때는 420는 HF 빼기 WY가 되겠죠. 두 식을 빼보면 520는 HF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 녀석 값 자체가 10 HF니까 요거는 HF가 되겠네. 그래서 요 녀석은 HF라고 하시면 돼요. 요거 됐죠?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한번 볼까? 자, 기억도 보세요. 근데 기억은 똑같아. 어차피 얘 이렇게 했을 때는 1함수가 날아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요 차이가 얼마나 나왔냐면 5,2만큼 차이가 났잖아. 그럼 여기 차이도 5,2제로만큼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아. 굳이 안 해도. 그래서 2,2제로입니다. 기억 맞고. 자, 그 다음에 A와 B를 X와 함께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2제로 그 다음에 220, 720니까 920가 아니라 720라고 하셔야 되고 디귿번 Y에 3F인 단색광을 비추면 자 그러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3HF 빼기 HF고 얘가 2HF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EHF가 아까 전에 뭐였습니까? 요거 HF가 520였나? 520가 HF였죠? 그럼 얘는 아닌데 아까 전에 뭐였니 이거? 다시 써볼까? EHF는 920는 뭐가 됩니까? EHF 빼기 WY 그 다음에 420는 HF 빼기 WY니까 맞네. HF가 520가 되네요. 됐죠? 그래서 3F인 빛을 비추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이건? 얘는 12제로가 되고 요 녀석이 2제로가 되는 거잖아. 이거 HF가 아니네. 이거 5분의 1 HF네요. 5분의 1 HF. 맞죠? 맞네. 그리고 얘가 220네. 큰일 날 뻔했네. 또 220.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자, 3HF 빼기 20잖아. 얘가 15, 20 빼기 20니까 14, 220네. 틀렸네. 아유, 또 틀릴 뻔했네. 정답은 1번. 자, 654번 봅시다. 그림은 1함수가 2제로인 금속판의 단색광을 비추어 광전자가 방출하는 모습을 단색광 ABC의 세기와 최대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최대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것은 빛의 진동수입니다. 이거. 자, 320 그다음에 320. 그러니까 1함수가 똑같은데 최대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 그러면 A하고 B의 진동수는 똑같고 C가 A와 B보다는 진동수가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빛의 세기하고
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튀어나온 광전자 수하고 관련이 있죠. 자, 그러면 니은은 맞네.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수는 B가 A보다 많다. 그 다음에 디귿 C의 세기를 3I로 증가를 시키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3E가 안 되고 그냥 2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기는 뭐와 관련이 없냐면 에너지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단색광의 파장 봅시다. 봐봐. C하고 A, B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A하고 B는 같은 거니까 이 녀석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최대 운동 에너지가 3E0 맞죠? 얘는 HFB 빼기 E0고 E0는 HFC 빼기 E0가 되죠.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HFB는 E0가 아니라 4E0가 되는 거고 HFC는 EE0가 되죠. 약분 이거 2네. 그러니까 A와 B가 C의 진동수가 2배예요. 그러니까 2배. 그럼 진동수가 2배면 파장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기억도 맞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림은 광전gan의 금속판에 단색광을 비추는 모습을 표는 단색광 A, B, C를 하나씩 비추었을 때 금속판 P와 Q에서 광전자의 방출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를 P에 비추었을 때와 B를 Q에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같다. 됐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일단 단색광 A, B, C가 있기 때문에 진동수를 비교를 하셔야 되고 금속판 P의 한계 진동수를 HP, FP, 얘는 FQ라고 한다면 A는 한계 진동수가 크죠. B도 PQ보다는 크고 C는 뭐야 이거? P보다는 작네. C의 진동수가 P의 한계 진동수보다 작으니까 C의 진동수가 제일 작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광전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억은 무조건 맞습니다. 이거 됐죠? 그 다음에 니은 Q의 1함수는 P의 1함수보다 크다. Q의 1함수는 P의 1함수보다는 크다. 그럼 1함수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 1함수. 봐봐. C를 비췄을 때 P는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근데 Q를 비추었더니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Q의 1함수는 P의 1함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A를 Q에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B를 P에 비추었을 때보다 크다. 그럼 일단 WP하고 WQ를 비교를 하면 누가 더 큰 겁니까? WP의 1함수가 큰 거죠. 그럼 보세요. A를 P에 비췄을 때 얘는 A를 P에 비췄을 때야. 그러면 HF A 빼기 W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를 Q에 비췄을 때 그렇죠? 이거죠. 근데 이럴 때 얘랑 같다고 했죠. 그런데 1함수가 누가 더 커? 요 녀석이 크고 이렇게 써보자. HFA 빼기 WP는 HFP B 빼기 WQ가 되죠. 이거 됐죠? 근데 얘가 얘보다 커. 얘는 작고. 괜찮습니까? 그럼 진동수는 누가 더 커야 됩니까? A가 커야 돼? B가 커야 돼? A가 B보다는 커야지만 등호가 성립하겠죠. 얘가 크고 얘가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작고 얘가 크면 안 되겠지. 요 사이 차이가 더 커질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디귿번도 맞아요. A를 Q에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B를 P에 비추었을 때보다 큽니다. 그 정답은 5번. 자, 656번 볼게요. 그림 간은 광전관의 금속판에 단색광을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단색광 ABCD의 단색광의 세기와 진동수를 나타낸 것이다. 광전관의 금속판에 B를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고 C를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이 됐다. B를 비추었을 때는 되지 않았다. 그럼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를 F0라고 한다면 FB는 F0보다는 작고 C를 비추었을 때는 방출됐기 때문에 FC는 F0보다 크다. 그런데 지금 봐봐. FA, FB, FC, FD 순이니까 얘네 둘은 무조건 광이잖아. 얘는 광전 효과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네. 방출 안 되고. 자, 방출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D를 비추었을 때 크다. 진동수가 큰 게 크고요. 1초 동안에 방출되는 광전자 수는 세기하고만 관련이 있죠. 세기. 됐죠? 세기. A와 D를 동시에 비출 때가 C만 비추었을 때보다 크다. 세기는 여기 나왔네. 세기. A와 D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비추었을 때가 C만 비추었을 때보다는 크다. A와 D를 비추었을 때가 C만 비추었을 때보다 크다. 맞아요. 1초 동안의 광전자 수는 얘는 일단은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니까 C와 D의 세기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C가 D보다 세기가 크잖아. 그러니까 작다라고 하셔야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57번. 그림 가는 광전관의 금속판에 단색광을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금속판 A와 B에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단 기울기는 A든 B든 플랑크 상수 H로 갖고 이거 됐죠? 그 다음에 A의 한계 진동수는 2F, B의 한계 진동수 3F이기 때문에 A의 1함수는 2HF0고 이 녀석의 1함수는 3HF0가 됩니다. 이거 됐죠? 자, 그러면 좌표 하나만 찍어볼게요. A든 B든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이 좌표. 자, A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이고 B의 진동수가 4HF0. 그 다음에 A의 1함수가 EHF0이기 때문에 EE0는 EHF0가 되고 E0는 HF0가 되기 때문에 E0, 3E0 맞네요. 기억력은 일단 맞고 A의 진동수가 6F0인 단색광을 비췄을 때 방출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는 H6F0 빼기 EHF0니까 4HF0가 되죠. 얘는 4E0가 되겠네. 틀렸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58번. 자, CCD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광전 효과 이용하는 거고 파동성 아니고 빛의 세기만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준다. 아니지, 빛 신호를 전기로 바꿔주는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정답은 2, 4번. 자, 659번. 자, CCD를 이용한 디지털 카메라 원리를 나는 CCD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화소의 크기가 작을수록 고화질의 세밀한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다이오드에서 발생하는 광전자 수는 빛의 세기랑 비례한다. 맞고 색 필터가 없어도 빛의 진동수에 따른 전기 신호의 차이를 이용하여 빛의 색깔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기 신호의 차이는 광전자의 수의 차이죠. 광전자 수는 광자 수 차이거든. 그럼 광자 수는 빛의 세기 차이잖아. 그러니까 색깔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